안녕하십니까, 문털남TV입니다. 자, 이재명과 그 이재명 측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막장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또 들통이 났습니다. 자, 방탄 가지고도 겁이 났는지 부족했는지 이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비판, 그다음에 친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완전히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소급 입법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두려움은 이런 짓들을 할까? 완전히 이건 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 조폭 마피아 집단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더군다나 소급 입법으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소급 입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법을 지금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행안위원회에 지금 계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기소할 수가 없는, 기소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참으로 흉악한 자들이다. 지금 국회에 배지를 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 이재명을 위해서, 그것도 이 범죄자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비밀리에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지금 경악해하고 있고 상당히 그 충격을 받는 이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불과 13일 전인 작년 8월 6일 날, 8월 26일 이재명 기소의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에서 빼버리는 이런 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들의 사악함이 어디까지, 도대체 끝이 없이 어디까지 다 있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국회에서 드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앞장선 자가 또 장경태입니다. 이 장경태라는 친구, 참 젊은 친구가 나이만 젊지 완전히 그 이재명에게 불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달려고 온갖 사악한 짓을, 지금 폐악적인 짓을 하고 있어요.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거기 보니까 이재명 측근들이 줄줄이 이름이 나오던데 결국은 이재명이 뒤에서 배워서 조정했다고 봐야죠. 다 이들은 그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 딸랑이들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자기 방탄만 가지고 불안하니까 이제 법까지 만들자, 우리가 수가 이렇게 많은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밀어붙여,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입법권 남용이고, 이게 이런 걸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행 선거법, 이 선거법 조항입니다. 바로 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세 가지입니다.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린 것이죠.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 김문기 저장을 알고 있었다는 과거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요 기소하기 13일 전에 부랴부랴 이들이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법을 만들었습니다. 순전히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거법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온갖 그 흑색 선전, 거짓 선동, 지금도 그게 문제인데, 깨끗한 정치를 만들자, 거짓말이 발을 치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자 해서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시 과거의 그 흑색 선전이 난무하던 그 시절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 그 친명계 김남국이 또 들어갑니다. 김남국, 김승원, 이 자는 이제 판사 출신인데 수원이 지역구인데 법조계에서 판사까지 했던 자가 이런 거 위인서법을 만드는데 자신 힘을 올렸다는 거, 이 참 한심한 자고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김용민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김의겸, 다 그런 자들입니다. 문진석, 박찬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완전히 대표적인 딸랑입니다. 소영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정말 무도한 자들이 국민은 알한 것도 없고, 국회의원의 본분이 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의 어떤 그 발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정반대로 가는 구태이라는 모습을 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다 해가지고 완전히 소급 적용하도록, 법의 어떤 기본 정신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력을 위해서 이렇게 딱 집어넣는 이런 거 파렴치한
얼굴에 철가면을 도대체 몇 겹을 뒤집어 썼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설명을 한 걸 보면은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위헌 시비를 없애게 한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지 않다. 이 선거법에서 취지하는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거짓말 이런 것들, 그거를 지금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 취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거짓말이 난무하는 완전히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나라가 후퇴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어떤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범죄자, 사기꾼, 파렴치범을 위해서 그냥 과거로 수십 년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말 이리로 가자는 이런 행태들, 정말 무책임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검토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 조항을 제한적인 열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행위, 경력, 재산, 딱 세 가지 못을 박은 거예요. 행위, 경력, 재산, 제한적인 열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문제가 없다 라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 헌재가 다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도 이거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팎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제대로 욕을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이런 사실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 이 자들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재명이나 이 측근들이 자신들이 지난 대선 때, 선거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재판부에도 상당히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짓까지 저질렀어? 내가 지금 열심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위인설법에 이런 행태까지 시도했던 것이 들통났네. 이거 완전히 뭡니까? 재판부가 볼 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구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거 처벌해야 있다. 이 수의 힘을 가지고 지금 이 그냥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집어넣을 타락시킬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의 그 캠프 관계자들을 추가로 지금 압수수색 오늘 또 들어갔습니다. 송영길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나머지 그 인물들, 송영길 캠프, 민주당 전당대회 때 활동했던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송영길을 직접 겨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런 것을 충분히 엿보이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보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다음에 범죄 심각성이 상당히 위중한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결정적으로 당시 파리에서 기자회견할 때의 모습인데, 보니까 이 기자회견이 전에 송영길의 후원 조직, 먹사연이라고 하는 이 후원 조직의 회계 담당자가 급하게 파리로 가가지고 이 송영길이 기자회견 자리에 만났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 이 부분도 드러났기 때문에 송영길은 이제 영장이 청구되면 더욱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영장 청구의 중요한 사유가 또 드러났다. 최근에 이 먹사연에 대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가 부서지고 포맷이 되고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이 관계자와 송영길이 통화한 이런 의혹도 지금 검찰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송영길이 그동안 내 검찰에 나가겠다 온갖 쇼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충격적인 증거인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회계 담당자가 최근에 송영길이 귀국하기 전에 이 파리에 가서 은밀히 만났던 사실, 증거를 인멸을 모의한 사실이 지금 잡혔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으로도 끝났다고 보고, 지금 이 외곽연구소 먹사연에서 송영길이 전당대회에 나왔던 5월 이전까지 지금 1억 4천만 원이 들어온 게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통틀면 3억 7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요 1억 4천만 원 중에 최소 1억 정도가 바로 불법적으로 송영길 통해서 전당대회 때 불법적으로 자금이 살포되는 그런 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00만 원에다가 1억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더 많은 돈도 추가될 수 있죠. 그리고 하여튼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고 하는 이후에도 2억 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결국 이제 송영길에게 알선 청탁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먹사연을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회계 담당자들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송영길의 그 전당대회 캠프에 거기서도 회계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먹사연의 관계자들이 보니까 역시 또 송영길 캠프에서 또 활동했던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정근이도 여기 먹사연에 관여했던, 먹사연 운영에 관여했던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뭐 이성만, 그 다음에 윤관석뿐만이 아니고 이정근도 이 먹사연 운영에 관여됐던 이런 사실까지 드러나서 송영길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처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뻔뻔하게 그렇게 해서 정치쇼를 했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고, 자신의 혐의를 그렇게 해서 시선을 돌리게 한 하나의 쇼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 해외 그 일정을 마치고 오면은 그동안은 좀 오히려 지지율이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워싱턴 국빈 방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가량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어요. 해외 방문하고 오면 오히려 좀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올랐다. 한 2% 가까이 올랐다. 이런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 서서히 이것도 이제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자,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추세가 다시 이제 서서히 다시 좀 돌아가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